앞쪽에 이제 우리가 전거근에 배웠는데 견갑골을 앞쪽으로 이렇게 전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 권투할 때 이렇게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빠지게 한다 그랬잖아요. 빠지게 한 다음에 다시 뒤로 원위치를 해줘요. 리치력을 해줘야지. 이때 이제 리치력을 해주는 게 그 능형근이라고 합니다. 능형근. 그러니까 전거근은 앞으로 전이를 하면 능형근은 다시 뒤로 후인을 해서 팔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요. 근데 이제 그 능형근하고 이게 똑같이 생긴 애가 뒤에 있어.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직접적이진 않아도 간접적으로 능형근하고 같은 그 형태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능형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 전거근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예. 왜냐하면 능형근하고 전거근은 완전히 반대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얘도 상우거근도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능형근하고 같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거근하고는 이제 그 적을 싸고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능형근이나 전거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상우거근이 반드시 끼어들기가 있어야 됩니다. 상우거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은 존재감은 없지만 우리가 해부학을 공부하면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라고 했죠. 이게 구조적 안정을 취하는 그런 근육이기 때문에 따라서 능형근의 형태를 봤다는 얘기는 능형근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상우거근이 얘를 방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뭐 능형근에 문제가 있는 그런 예시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미드백 그 페인이 나타나면 무조건 그냥 그 얘는 그냥 그 상우거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이. 자, 그러면 이제 뭐 전거근은 이제 늑골에 붙어 있잖아요. 늑골. 얘도 이제 그 늑골에 붙어 있으면서 척추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척추가 이렇게 휘었어요. 뭐 이렇게 흉곽의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찌그러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속에 있는 그 상우거근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그 속에 있는 근육과 겉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안정화시킨 일을 한 건데 그걸 잘 못해서 생겼다고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물론 밖에서 보이는 것만 우리가 따지고 마사지를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이 상우거근의 존재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형이 이렇게 됐다든가 뭐 뒤로 튀어나왔다든가 뭐 허리가 뭐 전만됐다든가 뭐 이런 저런가 하여튼 척추의 변형 척추 변형 가지고 만약에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면은 이 중배부에서는 이 상우거근이 이 척추 변형을 일으키는데 부채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상우거근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상태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됩니다. 이 미드백 페인을 갖다 일으키는 근육을 보게 되면 우선 이제 뭐 많지만 승모근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있잖아요. 능형근 듭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상우거근이 있어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죠. 기립근은 엄청나게 그 종류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냥 기립근은 이제 단순하게 근육 하나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배근, 그 다음에 견갑하근, 그 다음에 복근, 앞에 있는 애까지는 알죠. 그러니까 여기 미드백 페인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근은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왜 이 등판 뒤쪽에 있는 데까지 통증을 일으키냐. 의아스럽죠. 근데 앞통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이 중에서 뭐 때문에 그러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어. 상우거구는 무조건 얘는 포함이 됩니다. 상우거구는. 예. 얘는 무조건이에요. 얘는 설사 얘가 얘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지 않다 하더라도 얘는 마사지를 해야 돼. 왜? 구조적 안정이야 얘는. 여기 있는 근육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란스를 맞추는 역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진짜 너야? 아니면 다른 애야? 라고 물어봤을 때 확인을 해보잖아요. 기침을 시켜야 돼. 기침. 여기서 기침시켜가지고 통증이 우러날 만한 근육이 뭐가 있습니까? 승모근 아니고. 능형근 세모. 얘는 확실하고. 기립근도 세모. 광배근 아니고. 견갑학은 아니고. 복근 아니에요. 답 나왔네. 기침시켜가지고 통증이 나타나면은 상우거근 아니면 능형근 이렇게 되는데, 능형근은 얘는 이제 마사지가 된다 그랬죠. 아무렇게나 해도 마사지가 되니까. 뭐 아프다 그랬는데 여기 아프다 그랬는데 여기 마사지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일단 아프다고 한 데는 먼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손님이 와가지고 어떤 신체에 어떤 이게 있어. 근데 여기가 아프대. 그럼 여기 마사지 1순위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관련된 걸 찾아서 이제 2순위, 3순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프다고 손님이 얘기하는데 여기 안 하고 다른 데 마사지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아무리 헛소리로 그걸 이렇게 리커버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헛소리가 통하지 않아요. 아픈 데는 일단 하는 거예요. 그쵸? 아픈 데는 하는 거예요. 네. 위치상. 그러니까 능형근은 하게 돼 있는 거고. 기립근은 상우거근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립근에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기립근은 기침 테스트에서 별로 안 나오니까 상우거근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상우거근이 여기서 이제 그 마사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지.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얘는 구조적 안정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얘냐, 혹시 딴이냐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침을 했는데 기침할 때 통증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역시 너구나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